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에픽 투자 1임 김기훈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변동성이 꽤 있고 금요일장 반등을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예전에는 지수가 급락하는 걸 저희가 막 두려워했는데 네. 올해는 사실 지수가 급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안 보는 지수가 그렇지 다우 지수는 오히려 많이 올라갔고요. 네. 나스닥은 좀 약하긴 했죠. 그런데 오히려 시장 내부에서의 변동은 굉장히 큽니다. 네. 예, 이게 승자와 패자가 크게 갈리는 이것이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졌다.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좀 많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 근데 지금 하락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비용 많이 쓰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주가의 하락,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가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 망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락했는데 이들 기업이 패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지금 시작된 흐름에 대해서 반박도 많아요. AI가 뭐 창조적 파괴를 하면서 여러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강력한 진입 장벽이 있던 산업들을 막 뺏어갈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뭐 숫자가 이렇게 빠지고 있냐. 뭐 아직 뭐 이들 건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우려가 시작된 것부터가 이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면 진짜로 뺏기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쪽을 보시는 분들은 이 기업들이 굉장히 강력한 해자를 과거에 장기간 가지고 있었고 네. 굉장히 잘해왔고 숫자가 여전히 아직은 안 꺾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애널리스트 의견 보면 괜찮다는 게 많아요. 미국에 네, 보면.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도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쪽은요. 조심해야 된다. 예. 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최근의 주가 하락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럴 만한 하락이었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제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쪽을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료 저희가 보시죠. 제목을 AI 특이점, 에이전틱 혁명이라고 정했어요. 에이전틱 혁명이 시작됐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사실 AI가 시작될 때부터 기대한 거예요. 근데 기대한 게 나타나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그 결과가 생각 외로 소프트웨어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나타난 거고요. 보시면 이 제목은 사실 재민아이가 만들어준 제목입니다. 지능을 넘어 자율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거예요. SW 벤치가 80점이 넘으면서 에이전틱 AI가 열렸다. 이 얘기를 제가 저게 드리는데 뭐예요? SWE 벤치라는 게 뭐죠? 이 SW 벤치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뭔가 네. 앞에 약자인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예전에 막 이런 AI가 막 발전할 때 막 재밌는 평가를 많이 했어요. 뭐 네. 우리로 치면 뭐 수능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답이 있는 시험들을 보게 해요. 네. 그러면은 AI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방대한 데이터를 그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컨닝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AI는 네. 사실 너무 쉬운데 이 AI가 사실 사람처럼 하는 일은 잘 못했어요. 이 SW 벤치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네. 뭐냐면 제가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모임 가면은 뭐 깃허브에 가면 여기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려워서 올리는 이런 이렇게 했을 때 버그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를 올려요. 네. 이것을 AI에게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답이 있는 뭐 10에다가 10을 더하면 20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환경의 문제, 실제 개발 현장과 똑같은 문제를 올리는 겁니다. 네. 이거 옛날엔요, 막 몇 점 나왔대요. 지금 이렇게 제가 80점이 넘었다 했는데 옛날에 막 60, 70점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는 거의 뭐 몇 점, 10몇 점 이렇게 봤던. 근데 지금은 이미 발전을 많이 해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예, 80점이 왔는데 제가 실제로 이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70점에서 80점을 가기가 이렇게 어렵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빨리 될까 했는데 보시면 제미나이는 76점, 이제 이 앞으로 더 모델이 나오면 78점도 있죠. 예. 그리고 클로드가 요즘에 엔트로픽의 모델이 지금 충격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무려 80.9점, 80.8점입니다. 그리고 GPT도 좀 우려가 있지만 뭐 80점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80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맡겨서 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AI 모델을 가지고 개발자가 막 개발을 했다면 이 정도 80점 이상이 되면 완전 일임을 할 수 있다. 네, 물론
아주 최상급 개발자는 아니다. 네. 아직은. 그렇지만 이 일을 시킬 수 있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70점과 80점을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안드로메다를 건너는 거다. 네. 이렇게 어렵대요. 아직 중국에도 무슨 오픈 소스 모델 많이 있잖아요. 네, 다른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엔트로픽이나 제미나이나 이런 모델 외에 모델이 네. 많은데 70점 넘는 데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 3개 정도의 모델은 이 80점대에 왔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어떤 이렇게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AI 모델은 그 문제만 해결했대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복잡하잖아요. 이게 다른 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수준의 이런 그 종합적인 해결까지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AI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이렇게 정말 특이점에 도달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있어서의 자리가 확실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맞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네. 저희가 말씀드리던 거에서 아까 이번에 그러면 이제 클로드가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네. 새로운 모델을 내는데 이게 더 빨리 점수 올라가고 있어요. 네, 82점짜리가 나오고 있고 네. 이 정도면은 3년차 미드레벨 엔지니어 수준이 됩니다. 네. 그럼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걸 또 우리가 그 주식으로 보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 있었어요. 네, 어떤 기업용의 한 가지 소프트웨어다. 뭐 세일즈포스가 하는 CRM이다. 그러면 그쪽을 딱 전담하고 있었고 다른 회사들이 쉽게 빠져가지 네. 못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 AI를 이용해서 이 일련의 사람들이 붙어서 같이 개발을 하면 네. 어느 정도 대체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나온 것만으로도요. 이들이 더 이상 이제 가격을 못 올리겠죠. 점유율을 뺏긴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고 네. 가격에 대한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어도 예. 다 그게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경쟁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그다음에 또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예. 그럼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아서 그렇죠. 바로 본론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 비중을 오히려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축소해야 될 시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네. 왜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요. 저희가 지금 보는 AI를 투자하는 쪽 반도체라든가 이런 수혜주도 좋게 봤었지만 엔비디아 대표적이죠. 이렇게 봤었지만 그때는 소프트웨어도 AI를 활용하는 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네, 저희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네. 옛날에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서비스나우나 얼마 전까지 굉장히 좋았던 팔란티어 엄청 좋게 봤었죠. AI가 도입돼서 이들의 성능이 더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들이 성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실제로 한 1년 전만 해도 이런 기업들이 성장률도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도 일부 기업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 어도비예요. 네. 어도비는 AI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는 AI가 나오면서 이게 대체되거나 위협받거나 또는 AI를 도입하는 비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 소프트웨어의 문제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AI를 활용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표님 어도비 같은 기업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걸러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도비는 이게 대체되네. 또 대표적인 뭔가 이게 쉽게 대체가 될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네. 저희가 밑에 정리를 했는데 네. 지금 그런 이유가 많이 나오는 데가 기업용 소프트웨어예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분야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게 대체되기가 제일 쉽고 지금 저기에 어렵습니다. 나와 있는 기업들이 다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팔란티어도 대체 있나요? 가능성이 제가 팔란티어를 제일 앞에 둔 게 음. 논란이 많을 거라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제 유튜브가 막 굉장히 커진데 팔란티어의 기여가 굉장히 커요. 팔란티어는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24년에 팔란티어를 얘기하면서 네. 굉장히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당시에 20% 30% 성장한다고 할 때 40% 50% 성장할 수 있다 1년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좋게 봤었는데 그런데 이 팔란티어조차도
지금 약간의 우려를 받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는. 왜냐면은 팔란티어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기업에 들어가서 약간 컨설팅 역할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쵸. AI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사람도 파견이 되고요. 들어가서 이 회사의 데이터 포인트를 한 곳으로 모은 다음에 네. 그 AI 모델도 돌리지만 결국 결론까지 내서 답까지 준다. 예, 액션 플랜까지 준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비용을 아끼거나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비싼 모델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팔란티어 실적 발표로 굉장히 많이 이제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주가가 하락했던 데는 네.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숫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예. 숫자는 그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쵸. 성장률이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이번 분기까지는 보여줬는데 이 앞으로에 대한 우려라는 거죠. 네.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팔란티어는 사실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쵸.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답을 줘서 정말로 비용 20% 줄이고 매출 10% 늘리는 이런 실제적인 솔루션을 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비싸도 이제 회사의 C레벨도 굉장히 그렇죠.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 AI 모델 자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게 그러니까 챗GPT 처음처럼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엔트로픽에서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클로드 코워크 같은 이제 B2B에서 기업용이 쓸 수 있는 모델을 분야별로 뭐 법률, 데이터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개발자가 붙어서 같이 이 회사에 맞춰서 컨설팅이나 모델을 만들면 팔란티어 수준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답을 구할 수 가능하다 있는 이거죠. 그런 상황에 가니까 이건 약간 비즈니스에 대한 지금 숫자 당장 꺾인다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에 대한 좀 원천적인 우려가 존속의 들어간 우려. 거죠. 그러면 대표님 과거에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셨다면 지금은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투자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의견을 이제 꺾으셨군요. 굉장히 이렇게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비싼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는 17년 넘게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굉장히 또 우리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께 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결단을 어떻게 내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파냐? 네. 지금은 다들 지금 많이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하죠. 예.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제가 이게 보시면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고점 대비 하락률도 좀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ATH는 at the high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서 2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에 반등을 했죠. 네. 근데 제가 좀 더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5일에 저점을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점 대비 괴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실 다 마이너스로 나와요. 예, 뭐 지금 좋은 기업들도 마이너스 나오지만 이게 막 20% 30% 되면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뭐 항상 테슬라고요. 작년에 구글을 많이 샀고 팔란티어를 보시면 그 고점 대비 37%가 하락했는데 이렇게 위에 있어요. 네. 이건 그 평가액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순위가 내려와요. 이거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산 기준으로 하면 네. 더 많았고 이제 저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브로드컴, 뭐 아이온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네. 저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아이렌, 이런 회사들, 뭐 조비, 비트마인, 뭐 이런 회사들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뭐 그 외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SMR이나 양자 이쪽도 많이 오라클, 넷플릭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 뭐 팔란티어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보통 시총 순위가 어느 정도 테슬라를 빼면은 비슷해요. 네. 엔비디아, 구글, 뭐 애플, 마소 시총이 큰 거잖아요. 브로드컴도 생각보다 시총 순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팔란티어는 이제 시총보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높은 건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팔란티어를 저희가 몇 년 동안 좋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약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같으면은 이제 작년 말에 좀 검토를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밸류에이션 콜을 했어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 너무 높다. 너무 높은데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 회사 같이 리서치하면서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그때는 그래 밸류에이션 피할 수 있어.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장성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드는 생각은 그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시작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제가 막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을 때 24년부터 제가 25년에 계속
올렸던 유튜브를 보시면은 계속 오히려 디펜스를 했습니다. 뭐 300배, 200배 막 이런 얘기 막 할 때, 400배도 얘기하고 할 때 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얘가 꺾이지 않는다. 네. 성장이 가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이번 분기 실적에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줄 때는 분기별 QOQ는 좀 내려와요. 확실히 좀 성장이 더 빨라지진 않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상황에서 이 실제로 본업에 네. 이 개발자들 환경에서 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오히려 좀 선행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련 매출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것에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졌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관련 기업들의 해자가 확실하게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예, 대체가 저는 될 그렇게 만한 생각합니다.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지난주 실적 발표한 구글과 아마존 등에 대해서 너무 이거 돈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과거와는 이게 스탠스가 완전히 좀 달라졌죠. 왜냐면은 이게 비용 많이 쓰는 만큼 그동안의 매출 성장률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비용 성장률이 워낙에 높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 승자의 저주가 될 거다. 돈 많이 쓰는 기업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큰데 소프트웨어에서 이 사스 기업과 IaaS 인프라 기업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얘기 드린 걱정한 네. 기업 그리고 좀 밑에 정리해드린 걱정한 기업들은 주로 사스 기업들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기업은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업들이죠.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은 비용 때문에 고민하지만 네. 뭐 구글, 아마존 그리고 사실 마소도 있죠. 근데 마소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소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좀 고민이고, 근데 사실 이 구글이나 뭐 아마존을 중심으로 볼 때 비용 투자가 크지만 AI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을 높이고 수주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수익성과 성장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이 계속해서 리니어하게 올라간다면 언젠가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도 그리고 사실 작년 대비 올해 비용 증가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출 증가가 크면서 우려가 굉장히 큰데 하지만 이제 이 기업들은 결국 이게 확실하게 본업의 매출 성장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본업 매출 성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좀 더 위험하다면 생각하면 사스 기업들이 진짜 소프트웨어 기업,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고 네. 예, 여기서 이들이 이제 AI가 돌아가기 위해서 사실 AI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투자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AI 투자 관련 기업이 성장을 가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반도체 칩을 사서 AI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3대 클라우드 회사는 상대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건 오히려 그러면 지금같이 주가가 좀 시장에서 흔들리고 할 때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구글이나 네. 뭐 메타, 아마존 정도는 네. 시장에서 하락을 한다면 이제 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가장 물론 당연히 제가 가장 좋게 봤던 회사는 네. 제가 사실 이 다른 3프로 프로그램에 11월, 12월에 나왔었습니다. 네네. 예, 저기 그 아치맨 투자인가요? 네. 예, 나왔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보시면 저는 지금은 뭐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나오지만 11월에 AI 버블 우려가 있었어요. 네네. AI 버블 우려가 있었고 그때 저는 AI 버블과 IT 버블은 다르다 하면서 이 AI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거기에 투자를 받는 이런 기업들 핵심은 메모리와 저장 장치, 전원 냉각,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 광 트랜시버 이 기업들을 이 기업들은 성장이 가속되기 연말 때문에 연초 너무 좋았죠. 예, 봐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업들이 뭐냐? 메모리가 이제 샌디스크, 마이크론, 그다음에 저장 장치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샌디스크가 다시 저장 장치죠. 네. 그리고 광 네트워크에서 루멘텀과 코이어런트. 그리고 저희가 전력 장치가 뭐냐? 이 전력 관련된 게 저희가 이제 막 그 집에서는 교류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DC 직류를 써야 됩니다. 네. 그 직류에서 800V 고압으로 가야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루빈부터입니다. 그럼 루빈이 이제 하반기라고 보면 루빈 GPU가 나오고 이제 800V DC로 가는 게 엔비디아 버티브 이렇게 네. 두 개를 보고요. 이제 엔비디아 연초에는 좀 약하게 봤었는데 지금은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월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또
또 이다음에 우주 기업을 좀 좋게 보고요. 저기 또 AI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블룸 온사이트로 에너지. 전력 공급하는 블룸에너지, 네네. 이 전력 관련해서는 이렇게를 좀 좋게 보고 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주가상으로는 좀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있죠. 제가 11월에 그래도 그 말씀드릴 땐 그래도 뭐 AI 버블우려가 있으면서 최소한 기간 조정은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그때 대표 뭐 샌디스크 좀 제가 좀 의견 또 바뀐 건 아이랜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아이랜은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마소 실적 발표, 마소의 이제 그 수주를 받을 때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수주가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이랜은 좀 상대적으로 좀 지금은 좀 약하게 보는데 그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가 올랐으나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성장률이 가속되고 있어요. 작년 대비가 뿐이 아니라 분기 대비 분기,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거죠. 최근 기준으로도 실적이 가속되고 있고 전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뭐 공급 과잉 우려를 저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공급 과잉 우려, 뱃물이 올라오면 공급 과잉 우려 있고 수요가 꺾인다. 네. 이 우려를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11월에보다 직후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네. 여전히 이쪽 기업들은 괜찮다 생각하고요. 사실 엔비디아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빅테크 중에서 여전히 28년까지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루멘텀이 그 사이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루멘텀은 뭐 조정 없이 올랐는데 그만큼 매출 성장률 70%고 하반기에 역시 이 루빈이 나오면서 이제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 패키지 옵틱스를 가거든요. 그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아직도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미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해서 대표님 네. 댓글창 그만 보시고요. 예. 댓글창으로 바로바로 지금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것 재밌어요. 같은데. 댓글창 예. 보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많이 올랐던 기업들 말고 우리 또 오랜만에 예. 나와주셨고 월모부는 처음 나와주신 거니까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제일 탑픽입니다, 원픽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뭘까요? 이 중에서요? 네네. 이 중에서 봐봐요. 저한테 지금 집중 안 하시고 댓글창 보시니까. 네. 봐주십시오. 네, 여기 네. 보시면 지금 당연히 보면은 자료에도 네. 주가가 하락한 기업에 대한 이유와 대응 전략 하시면서 이렇게 기업들 쫙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예. 요 코멘트를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 주가 하락한 쪽이요? 예, 그 앞에 이거요? 예. 이 안에서도 사실 옥과 석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가가 하락한 기업을 그러니까 무조건 버텨라 마음을 위로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이제 저는 이제 좀 솔직하게 좀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기업도 뭐 중간에 바꾼 것도 많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이유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려온 이유가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약간 이제 그 맨 위에는 좀 덜 위험한 것부터 그러니까 괜찮은 것부터 네네. 썼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좋은 실적과 성장을 보였고요. 단지 지난 몇 년간의 장기간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단기 조정에 있어가 있는데 뭐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노이즈를 뭐 브로드컴의 노이즈를 설명드리면 이익률이 내려갑니다.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팩트라고 생각해요. 네. 이익률이 근데 왜 내려가냐? 브로드컴은 이게 좀 이게 납품하는 회사지만 약간 상위 레벨의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 어떤 칩을 받아서 자기 칩을 붙여서 보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메모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100을 붙여서 200에 팔 때랑 500을 100에다 붙여서 600에 팔 때 이익률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더 올라가죠. 내려가죠. 이게 남의 걸 사다 팔면. 비용이 높아지니까. 사다가 붙여서 팔아요. 그게 정가가 되면은 올라가겠죠? 이게 총 규모가 늘죠. 이익률은 내려갈 수 있죠. 상대 사오는 게 네. 비싸니까요. 네. 숫자 자체가 커지니까. 숫자 자체가 커지면서 네. 률은 낮아지는 네.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월가에서 얘기합니다. 이익률이 낮아진다. 근데 브로드컴이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컨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주가의 단기 조정 요인은 된다고 보지만 뭐 숫자가 어쨌든 재무제표상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예를 들어 엔비디아 하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엔비디아 한 번 더 점프 시키는 건 맞다. 근데 루빈이 하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연초부터는 약간 모멘텀 공백인 거죠. 근데 메모리는 당장 숫자를 막 이렇게 위로
계속 쳐 올리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버티부들이 좀 쉬어갔지만 지금 고점으로 올라왔고, 예. 이런 그러면은 일사들. 지금 좋은 실적 성장, 고점에서 단기 조정 보였던 제일 윗단에 있는 저 기업들은 다 괜찮다라는 괜찮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또 다른 이유. 이 기업은 잘하고 있는데 이 외부 변수가 좀 어려운 기업들이 예를 들어 로빈후드 같아요. 외부 변수라 하면 코인 가격의 하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25년에 이렇게 약간 탑픽처럼 시장에서 네. 계속 얘기했던 게 로빈후드였고요. 네. 저도 막 연말에는 막 이거 좋다고 막 이렇게 연말에 이제 뭐 해지한 거죠. 이게 연소에 얘기했는데 좋았다 이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좀 걱정을 한 기업이에요. 왜냐면은 이 로빈후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제 외생 변수가 있어요.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네. 옵션 거래와 코인 거래가 이 회사의 매출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인 가격만 내려간 게 아니라 거래량이 이게 침체됐어요. 그러면 분기 실적이 4분기, 1분기 계속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제 다른 코인 기업은 정말 코인과만 주가 연동돼 있는데 이 회사는 실제로 본업의 성장은 하고 있어요. 이 점유율은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바닥권에 왔을 때 이 일반 코인 기업보다는 좀 먼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관련한 다양한 AI 종목들에 대한 정리도 해주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AI 말고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사실 최근에 필수 소비재 쪽으로 수급이 미국에서는 많이 유입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직접 운용하시는 그 자산 배분 쪽에서 어느 쪽을 조금 비중을 늘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필수 소비재나 그게 항상 고민인데요. 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분명히 이제 항상 저희가 나스닥 지수가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이 오르기는 합니다. 네. 크게 보면 항상 성장을 많이 한 나스닥 쪽이 좋았는데 네. 지금 3개월을 이렇게 보시면 이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다우 지수가 강해요. 그렇죠. S&P가 중간이고요. 그럼 이게 사실 그럼 다우 지수의 기업들이 성장률이 더 높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성장 기업들을 추구하고 그 필수 소비재라든가 그 바이오도 있지만 빅파마들 이게 좀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자금이 이 테크와 성장주에 쏠려 있다가 이동을 한 거죠. 이 로테이션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덜 샀던 기업들이 좋았고 네. 이 월마트가 되게 대표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월마트는 이 AI 모델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할수록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기의 영역에 침해를 받는다는 우려를 받는 데 비해서 완전 전통 산업들은 이 비효율성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100만 개의 SKU를 관리해야 되는 월마트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AI가 도입되면서 비용 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피지컬 AI로 가면서 물류가 개선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제 오히려 전통 산업에서 AI로 인해서 본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그런 회사를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런 회사들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이 금융주 중에도 많을 거예요. 금융주들은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네. 꽤 고가 높은 그 고임금 인력이 많이 일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이제 AI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비용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융주도 좀 장기적인 상승이 미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좀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막 수십 % 성장하는 테크 기업 하다가 이 필수 소비재 하면은 잠깐 오를 때는 좋지만 답답합니다. 근데 주가가 또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폭으로 보면은 이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 기술주에서 상승이 몇십 % 나오는 거라면 예.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그러니까 좀 적다 160, 이거죠. 165, 170은 최고가를 계속 견신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답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제 이런 영역에서 좀 그 재밌는 회사다 보는 게 저는 이제 온홀딩스나 바이킹 홀딩스 같은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온훈데스라면 그 온러닝 예, 저희 운동화. 저기 더현대에도 네네. 있는 온러닝 있죠. 드론 온러닝 그리고 바이킹 홀딩스는 그 크루즈선인데요. 네. 크루즈 중에 저희는 이 바다에 캐리비안 크루즈 중에 생각하잖아요. 리버 크루즈예요. 강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세느강을 타고 들어가서 네. 파리의 에펠탑 거의 앞에 내려주는 네네. 그런 크루즈예요. 이런 회사들은 도심을 관통하네. 이런 회사들은 소비재이지만 네네. 또 성장률도 굉장히 30% 나오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좀 재밌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한 종목들 외에 이제 필수 소비재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온러닝이나 온홀딩스나 또 바이킹홀딩스에 대한 체크도 여러분들 궁금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투자 1임 김기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창에 보니까 저번에 저희가 중간 광고에 유라시아 원정대 여행 떠나는 거 광고 나간 거 들으시고 저런 여행을 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셨죠?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윤명철 교수와 떠나는 유라시아 원정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관련한 커리큘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